안녕하세요. 오늘은 8분의 창조 경영자들의 어린 시절로 가볼까 해요. 그래서 그들의 오늘날을 있게 한 어린 시절의 호기심,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동물편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호기심과 제 나름의 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어린 시절 막다른 곳에 갇힌 쥐와 쥐를 공격하는 고양이의 모습에서 나름의 호기심과 교훈을 얻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양한 오프라인 사업들을 인수해가는 과정에서 이 고양이의 쥐를 공격하는 자세를 활용했던 듯 합니다. 혹시 막다른 곳에 처한 쥐와 그 앞에 있는 고양이 보신 적 있나요? 네, 이때 고양이는 힘의 논리상 그냥 달려들어도 되는데 의외로 많은 시간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꽤 오랫동안 계속 겁을 주죠. 왜 그럴까요? 계속 공포감에 떨게 하면서 힘을 빼는 것이죠. 쥐 입장에서는 어차피 죽을 목숨 사생결단으로 덤벼들기 때문이에요. 생각 없이 덤벼드는 녀석을 보았다면 아마 대개 초짜 고양이를 본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본 호랑이도 마찬가지죠. 사슴 한 마리를 잡기 위해 납작 엎드려서 1시간 이상이나 포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주는 시사점도 있겠죠? 스티브 잡스가 왜 블루오션과 그런 제품들에 관심이 많았는지, 그리고 왜 치열한 경쟁을 혐오했는지는 이 어린 시절의 낙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듯 합니다. 낙타하면 당연히 사막을 떠올리시는데 마치 원래 낙타가 태초부터 사막에서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 낙타가 척박한 사막을 주거지로 택한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원래 북아메리카가 서식지인 낙타는 이곳의 수많은 경쟁자와 포식자를 피하거나 다른 동물들과의 먹이 경쟁을 벌이는 대신에 이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빙하기 때 알래스카를 거쳐서 아프리카 아시아 사막에 어렵게 정착해 온 거죠.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몸의 구조를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등의 혹에 여분의 지방을 몰아넣어서 여차하면 지방을 분해해서 영양분과 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진화해 온 거죠. 여러분이 보는 낙타의 그 다리 길이부터 적혈구 구조까지 모든 부위를 사막에 최적화해 왔습니다. 절대 가속과 감속을 하지 않고 평균 시속 5km로 무아지경에 빠진 듯 터덜터덜 걷는 거죠. 에너지 소모를 막기 위한 최적의 속도랍니다. 손흥민처럼 달릴 줄 몰라서가 아니라 안 달린다는 거죠. 계열사 사장들이 현안 이슈에 몰입하는 동안 자택에서 항상 미래 골무라는 고 이건희 회장의 미래 준비 경영도 이 버팔로우의 얼굴에 관심 많던 어린 시절 한몫한 것 같아요. 사실 버팔로우는 눈이 얼굴 양쪽 면에 있어서 앞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면서 무리의 선두를 따르기만 하면서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인디안이 버팔로 사냥을 할 때는 이 무리의 선두에만 집중해서 절벽으로 내몰면 됩니다. 우리 인간도 이런 사람 혹시 좀 있지 않나요? 자기의 주관과 개성 없이 무조건 남들 많이 가는 곳으로 몰려가는 사람들 말이죠. 보통 비전을 갖고 살자라고 하죠. 자기 개발서나 회사에서 말이죠. 단순한 꿈이 아닌 향후 도달할 먼 훗날의 일정 시점에서의 생생한 모습을 그리면서 현재를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러한 먼 시점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너무 현실에만 너무 직시하는 사람들, 버팔로우에 비유할 수 있네요. 앨런 머스크는 어린 시절 개미는 부지런하다는 일반적 인식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사실도 깨닫지만, 그것보다 개미들이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 자세에 돌입하는 그런 교훈을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의 궁극의 인생 사업인 우주항공 사업에 공들이고 있는 것도 지구의 환경 오염 때문이라고 해요. 언젠가 멸망하기 전에 우주에 정착해야 한다는 그의 창대한 꿈도 이 개미에서 힌트를 얻은 듯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 개미에 비유하는데, 사실 개미는 우리가 보는 것만큼 그렇게 부지런하지는 않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배짱이만큼 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죠? 배짱이 수컷은 성충으로 사는 얼마 안 되는 그 여름이라는 한 계절 동안 암컷의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길이 남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토록 식음을 전폐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배짱이에게는 생존의 차원이라는 거죠. 그럼 개미가 근면 협동스럽게 보이는 이유 뭘까요? 당연히 우리 눈에 띄는 개미들은 모두 바쁘게 다니기 때문이에요. 정작 개미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개미들은 몸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학자들의 측정 결과에 의하면 일개미들의 대략 75% 정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죠. 하지만 빈둥빈둥 놀고 먹는 것만은 아니에요.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출동을 기다리는 대기조. 왜냐하면 그들 사회 역시 인간의 세계와 비슷한 모양이에요. 크고 작은 사건, 굴이 망에 허물어진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끊이질 않아서 엄청난 노동력을 항상 대기 상태에 묶어두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해 온 거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긴 세월 동안 세계 부자를 유지해온 빌 게이츠의 호기심과 상상력, 어린 시절 돼지에게서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사실 돼지만큼 깨끗한 동물이 없다고 해요. 대부분 돼지 키워본 사람들 처음에 놀란다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베고 누웠던 집단을 뒤집어 바람을 쐬게 하고 배변은 잠자리에서 가장 먼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만 일을 본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이 풀꽃이라는 시가 떠오르네요. 사실 돼지는 평생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이에요. 땅에서 나는 감자와 고구마 같은 음식을 좋아해서 땅만 보고 먹이를 찾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이렇게 변한 거죠. 목이 짧아지고 말이죠. 그런데 고개를 15도 이상은 들 수가 없어서 하늘을 볼 수 없는 돼지도 가끔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다고 하죠. 돌불이나 웅덩이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때라고 하죠. 그때서야 넘어진 돼지의 눈에 이 신비한 하늘이 들어오는 겁니다. 넘어져 봐야 저렇게 높은 하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돼지처럼 우리도 비슷하죠.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져 본 사람만이 다른 세상의 이치를 새삼 느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 자전거 배울 때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 빨리 넘어지는 것이라고 하죠. 가끔 힘들 때 하늘을 보는 게 어떨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늘에서 오랫동안 머물고자 했던 그의 상상력과 집요한 의지는 어린 시절 이 호박벌에 대한 관찰과 호박벌의 집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박벌은 사실 한눈에 봐도 그렇게 날 수 있는 신체 구조가 아니에요. 다른 벌에 비해 작고 가벼운 날개, 게다가 다른 벌에 비해 몸통은 너무 커서 이게 날개는커녕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박벌은 태어나자마자 다른 벌의 날개짓을 보고 자신도 날개짓을 한다 그래요. 당연히 날지 않으니까 갈수록 수없이 더 빨리 날개짓을 하겠죠. 그러면서 날개 안쪽에 튼튼한 근육을 만드는 쪽으로 진화해 오면서, 그리고 다른 벌보다 더 많은 날개짓으로 결국은 날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호박벌은 자신이 날 수 없다는 것엔 관심 없는 듯해요. 오로지 꿀을 모아야겠다라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가 봅니다. 이에 비해서 닭을 볼까요? 닭은 새인데도 불구하고 날려는 시도조차 안 해요. 오로지 돈을 벌어야겠다는 목표는 있는데 힘들면 땅만 보는 우리 인간에게 이 호박벌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어린 시절 숫사자의 갈기에 관심 많았던 버진 항공사 사장 리처드 브랜슨, 결국 미용 용도의 갈기 역할을 인식한 그는 경영에도 괴짜스럽지만 창의적인 생각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온 경영자였죠. 그의 머리 역시 사자 갈기 같지 않나요? 보통 사자는 초원의 제왕, 호랑이는 밀림이나 숲의 제왕으로 불리죠. 사자는 몸에 무늬가 없지만 호랑이는 줄무늬가 선명하죠. 둘 다 고양이과 동물이고 크기도 비슷한데 숲에 사는 그 호랑이는 왜 몸에 무늬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숲이라는 환경과 적자 생존이라는 진화의 개념에 있습니다. 숲은 초원과 달리 몸을 숨기기도 좋지만 달아나기도 좋죠. 네,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고 나뭇잎까지 훤히 보이는 숲에서 이 먹잇감들은 달아나기 좋기 때문에 호랑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위장하는 방향으로 이 줄무늬를 이제 새기는 그런 쪽으로 진화해 왔던 거예요. 특히 시베리아 호랑이가 동남아 호랑이보다 줄무늬가 선명한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상 그대로죠? 눈 오는 환경에서 더욱 위장의 필요성이 가중되었기 때문이에요. 호랑이 줄무늬처럼 숫사자에게만 볼 수 있는 시그너처인 갈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먹잇감을 위협하는 수단일까요? 아닙니다. 암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매력 과시용이라고 해요. 보통 먹잇감을 뒤쫓는 것은 암사자들이며 이 숫사자들은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먹잇감이 먹이로 된 순간 제일 먼저 먹는 것은 숫사자가 와서 먹는다고 하죠. 숫사자가 먹고 나면 이제 암사자와 새끼들이 차례로 먹게 되는 거죠. 결국 암사자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 매력적인 갈기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진화해 온 거죠. 숫사자는 사냥보다는 무리를 보호하고 암사자에게 구애하면서 이 과정에서 경쟁 숫사자와 맹렬한 싸움을 벌이기도 했죠. 만약 경쟁에서 지거나 암사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무리를 떠나게 되는데, 이러한 불쌍한 숫사자는 행보는 대체로 둘 중 하나라고 그러죠. 하나는 하이에나가 이제 이런 외톨이가 된 숫사자를 집요하게 추적해서 잡아먹는다든지, 또는 하이에나의 밥이 되느니 차라리 자살을 선택하는, 그래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숫사자도 있다고 합니다. 싹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 손자병법을 보면서 경영의 본질을 익혔나 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새가 뜻하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르면 거기에는 반드시 복병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짐승이 놀라 달아나면 거기에 적이 숨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언제나 의심하고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항상 고정관념에 의심을 품고 발상 전환을 해온 그의 인생 어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음 편에는 동물 말고 다른 편으로 또 재밌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